안녕하세요. 모모수입니다. 오늘은 스타벅스 웨이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에 관련된 책인데 조셉 미첼리라는 기업 경영과 리더십 전문가 분이 쓰신 책입니다. 스타벅스 경영진의 인터뷰가 실려 있고 스타벅스의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시네요. 4가지 키워드로 스타벅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열정입니다. 무엇보다 그 열정은 바로 커피에 관한 열정입니다. 커피 회사여서 당연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커피의 맛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스타벅스에서 실시하는 커피 테이스팅 리추얼 문화 행사를 살펴보면 좀 잘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신입 직원이 출근한 첫날에는 점장이 커피 테이스팅을 준비한다고 해요. 그러면 커피를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커피의 독특한 향미, 프로필을 신입 직원에게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커피 열정을 뒷받침하는 가치를 시연해 보여주는 이 2가지 목적이 담겨 있는 그런 리추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에는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선임 부사장이었던 더브 헤이가 10,000명의 점장과 리더들이 모인 자리에서 스타벅스 땡스기빙 블렌드의 테스팅을 진행했다고 해요. 10,000명의 스타벅스 파트너들이 일제히 한 잔의 커피를 테이스팅하는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는 그런 수고가 무의미한 활동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스타벅스 경영진은 이런 것을 브랜드의 본질을 강화하는 리추얼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스타벅스의 회사 사명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의 고객. 우리는 온전히 정성을 다함으로써 고객과 유대감을 쌓고 함께 웃으며 단지 몇 분이라도 고객의 삶을 행복하게 한다. 그 시작은 완벽한 음료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이지만 우리의 일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핵심은 인간적 유대감이다. 우리의 매장. 고객들이 소속감을 느끼면 우리 매장은 천국과 같은 곳, 일상의 걱정을 잊을 수 있는 휴식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된다. 핵심은 삶의 속도로 즐기는 것이다. 때로는 천천히 음미하면서, 때로는 빠르게. 우리 매장은 언제나 인간애가 넘쳐 흐른다. 이렇게 해서 인간적 유대감이나 인간애가 넘쳐 흐르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커피에 대한 열정과 함께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열정이 있어요. CEO인 하워드 슐츠는 직원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높아진 불신이 일종의 지각변동으로 작용해서 사회적으로 의식 있게 행동하는 기업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소비자들은 신뢰하고 존경하고 동경하는 회사와 거래하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똑똑해서 신뢰라는 근거에 예금을 하지 않거나 행동 방식에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기업들을 거부할 것입니다. 라고 인터뷰했네요. 스타벅스의 선임 부사장 발레리 오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저는 스타벅스에 입사했을 때 고위 임원들의 진정성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파트너, 고객, 주주, 그리고 환경 지속 가능성을 위해 옳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에 모두가 뜻을 함께하는 모습이었죠. 리더들은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도덕적 나침반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역시 옳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파트너들이 생각을 실천하고 정직성을 지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이것은 이미 스타벅스 브랜드의 DNA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운영의 탁월성을 추구하는 원동력이 되고 약속을 이행하도록 영향을 끼치고 고객에게 보여주는 존중의 길잡이가 되고 주주와 이웃들을 위해 충실한 일꾼 역할을 하려는 의지를 단단히 해주죠. 옳은 일을 하려는 노력은 탁월한 리더십의 핵심이다. 덕행을 실천하면 가시적 보상이 따르는 상황이 조성된 것이다. 원칙을 지키는 것은 유용한 전략이 되었다. 왜? 기업의 행동이 적나라하게 폭로되는 쪽으로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기술의 지대한 영향으로 기업, 기관, 조직 평가의 투명성이 높아졌다. 기업을 덮었던 장막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인간이 힘써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행위에 있어 도덕성을 지향하는 것이다. 내적 균형과 우리의 존재 자체가 거기에 달려 있다. 행위의 도덕성만이 인생의 아름다움과 존엄을 부여할 수 있다. 작가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스타벅스 리더들은 이해 관계자들의 신뢰라는 금고에 예금을 함으로써 행위의 도덕성을 입증해 보이고자 애쓴다. 인간의라는 렌즈를 통해 공감의 마음으로 사업적 결정을 바라본다. 솔직한 의도를 전달하고 결점을 인정하며 약속을 지킨다. 이해 관계자들의 상충하는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다. 믿을 만한 제품을 일관성 있게 전달하기 위해 운영 시스템과 품질 개선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파트너 교육과 권한 이임 체계를 확립해 서비스 회복을 도모한다. 이런 목표로 스타벅스는 모든 것이 신뢰와 사랑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목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열정을 살펴보았어요. 좀 길었는데 다음부터는 매우 짧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자율입니다.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직원을 파트너라고 부르는데요. 이 파트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품의 일관성을 통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고 파트너들에게는 스타벅스에서 항상 일어나야 하거나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서비스 행동을 정의하고 교육시키고 성장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 자료를 통해서 서비스의 기본 훈련의 효과가 무엇이고 일관된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리더들이 품고 있는 기대치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전달한다고 해요. 그렇게 교육은 시키고 현장에서는 파트너들에게 교육 초기 단계부터 고객 불만이나 우려를 해결할 자원과 자율권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음료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고객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음료를 다시 만들어 주어야 할 때 이런 상황에 대해서 파트너가 자율권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음료 쿠폰을 지불을 하던지 다시 음료를 만들던지 이런 것에 대한 자원과 자율권이 부여된다는 말이죠. 이런 자율권을 줌으로써 직원들은 자신의 일에 더 몰입 수준을 높이고 그로 인해서 실적 개선으로도 연결이 된다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스타벅스에서 추구하는 이야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블로그에 어떤 분이 글을 올리셨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여자분이 가본 적이 없는 처음 방문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주문을 받는 바리스타 분이 손님이 울었다는 걸 눈치채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일과 그 후의 이야기를 파트너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 바리스타는 카운터 위로 손을 내밀어서 손을 토닥이면서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 음료값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말했다고 해요. 자신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깊은 슬픔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고 행복한 순간을 전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스타벅스의 사명이면서 이런 고용 인력의 몰입도가 높다는 것은 직원들이 굳이 지시를 받지 않아도 고객에게 알맞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하네요. 스타벅스가 이런 이야기처럼 사랑받는 기업이 되고 싶다고 목표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파트너십입니다. 앞서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직원을 파트너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그 파트너에 대해서 회사에서 배려해 주는 부분, 지원해 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스타벅스가 고객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또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만큼 또 파트너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파트너들을 잘 챙겨주고 파트너들도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빈스톡이라고 파트너들에게 주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의료보험이 잘 안 되어 있는 미국에서 스타벅스 파트너들은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연결하라 라는 키워드예요. 바로 이런 파트너들과의 소통, 또 고객들과의 소통, 그리고 경청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런 일환으로 SNS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는 인스타그램에서는 스타벅스를 팔로우하고 있는데 스타벅스의 어플이 궁금해지는 부분이었어요.
스타벅스가 리워드 시스템이 큰 성과를 거뒀다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스타벅스가 추구하는 가치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많이 느끼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노력을 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고, 세계적인 브랜드인 스타벅스는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쩌면 기업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책이었어요. 이 책을 읽고 알게 된 것이 제 생활에도 직접 영향을 주었어요. 얼마 전에 베스킨라빈스에서 쿼터를 주문했는데 주문이 엇갈려서 다른 손님 주문하고 제가 다른 거를 받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파인트를 받아서 가지고 온 거예요. 집에 와서 그 봉지를 뜯어 보니까 파인트였던 거죠. 이제 예전 같았으면 귀찮아서 그냥 넘어갔을 텐데, 아, 회사가 이런 나를 도와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게시판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쿼터 모바일 쿠폰을 받을 수 있었어요. 소비자를 도와주고 감동을 주려는 회사라면 정당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불편을 해소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기업이 이렇게 나에게 대해서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나도 좀 더 적극적으로 편한 마음으로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겠죠. 근데 궁금했습니다. 베스킨라빈스라는 회사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잘 적용이 되었었고요. 책 내용 중에 중국 디즈니에 스타벅스 매장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디즈니하고 스타벅스가 친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상하이 디즈니랜드 개장한 이야기가 디즈니만이 하는 것이라는 책에서 소개됐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오프라인 매장들이 어려움을 겪겠다 싶은 짐작이 되었습니다. 앞서 읽은 구글에 대한 책 내용과 살펴보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단 핵심 제품에 초점을 맞추는 점이 같았고요. 그리고 구글은 언택트인 반면에 스타벅스는 소비자와 직접 이제 대면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파트너를 중요하게 여기는 면이 다른 점은 알 수 있었습니다. 구글이 구글러들에게 자율성을 주려는 것처럼 스타벅스도 파트너들에게 자율성을 주는 부분이 같았어요. 이 자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명화가 내게 묻다라는 책에 바이올린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이 연주회를 하고 돈을 정산받는 것이 싫어서 바이올린을 그만두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보상은 흥미로운 과제를 고된 일로 바꾸어 버리고 내재적 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보상에 의존하는 대신 자율, 숙달, 목적의 힘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내용이 이 책에 언급되어 있는데, 보상은 너무 중요하지만 자칫 모든 것이 보상, 예를 들면 물질적인 보상, 돈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이 되어버리면 그 의도나 그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성장, 이런 것들이 의미를 잃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돈도 좋지만 흥미, 성취감, 만족감을 위해서는 그 일이 돈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했다는 그런 동기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좋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레리 페이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광고를 아랫사람에게 지시해서 개선하도록 해, 이렇게 지시한 것이 아니고, 게시판에 이 광고는 너절해 라고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주말을 반납하고 해결책을 찾아낸 구글러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스타벅스에서 책에서를 보면 직원의 몰입도가 높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게, 돈 때문에 일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놀이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보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혜롭게 하는 게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스타벅스 웨이를 읽어보았어요. 저도 있었던 카페 중에 굉장히 이런 인간적인 유대감과 인간미가 넘치는 카페를 본 적이 있었었는데 그 카페가 진짜 잘 됐었거든요. 그 카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도 커피 한 잔과 함께 힘내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